네, 이번 화재 소음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지붕이 불쏘시개가 된 건데요. 예. 이런 곳이 전국에 수십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방음 터널은 도로 소음을 막기 위해서 지붕처럼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이 방음 터널의 재질이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 네. 재질이 어떤 특성을 가진 건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투명한 가소성이 좋은 플라스틱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 아마도 유기 이제 합성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공성이나 또 광택이나 또 이를테면 이제 햇볕의 UV에 대한 저항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서 공업용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취약한 부분들은 합성 수지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플라스틱이랑 재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당시 화재 장면을 보면은 검은 연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연기나 유독가스도 많이 나는 재질인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유기 합성 재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연소 생성물들 또 연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는 재질인 건 맞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이제 터널형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전 연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렇게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에 오히려 더 노면들, 아마도 이제 짙은 연기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하 공간 같은 데서 화재가 났을 때 오히려 연기가 더 많이 나는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재료적인 요인 또 공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 방음 터널 지을 때 좀 화재 강한 재질로 지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렵습니까? 화재 강한 재질이라고 한다면 불연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강한 재질이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이 방음형 터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물론 방음 성능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의 이제 쾌적성이나 또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햇빛도 잘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사실 제일 좋은 재료 중 하나는 유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만약 유리를 쓴다고 한다면 강화 유리 같은 것들을 써야 됐을 텐데 그러려면 또 상당히 이제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성능적인 부분들의 대안으로서 아마도 이제 이 PMMA라는 지금 이제 여기 적용되어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재료들이 사용됐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예. 제가 앞서 설치에 대한 규정은 나가는데 그렇다면 방음 터널 그 소재에 대한 규정은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겁니까? 특별히 이제 소재에 대한 기준들이 따로 정립되어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비금속이라든지 또 금속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플라스틱 계열, 가열성 재료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규제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가열성 재료들을 쓴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제재나 또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방음 시설을 보면 이게 도로 양옆에 높은 벽을 세우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터널형으로 굳이 지붕을 덮는 이유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사실은 도로 양옆으로 벽처럼 서 있는 이 방음벽에 익숙한데요. 사실상 최근에는 도로 주변으로 건물이 굉장히 인접해 있고 또 주변의 건물들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방음벽 같은 경우에 그만큼 더 높이 세워야 되는 이런 부담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담이나 또 설치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터널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훨씬 이런 방음 효과들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방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터널형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터널형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터널형으로 방음 시설을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들 또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재질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이번 사고로 드러났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시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방음벽이 세워져 있는 구간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지붕이 있는 터널형 방음 시설은 현재 전국에 40여 개 정도
설치돼서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개속수도 중요하지만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터널형 방음시설도 갈수록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지는 이런 이제 타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관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터널형 이 방음 시설에서 화재가 나면서 피해가 큰 상황이었는데, 자, 이게 일반 콘크리트 터널 같은 곳에는 뭐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설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궁금했던 게 이런 방음 터널에는 이런 방제 기준이 없는 건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준은 있습니다. 지금 도로 터널에 지금 지원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터널의 방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터널형 방음 시설에 대한 어떤 설치 기준들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그 기준들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요건인 경우에 이 시설들에 대한 설치를 검토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사실은 설치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예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은 방음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일부 거론하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일반 도로 터널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화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터널형 방음 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 기준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또 강화된 기준으로 정립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방음 터널 같은 경우에 이 예외 규정, 그러니까 뭐 상부가 시설폭의 2분의 1 이상 개방된 경우라든지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지는 이거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긴 한데 사실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외 규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도로폭의 거의 2분의 1 이상의 상부 개방이 되거나 아니면 양측으로 세워져 있는 한쪽 덕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개방된 경우에는 이런 시설의 설치를 이제 검토 안 해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인데요. 예. 다만 이제 예외 규정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의 검토가 이제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검토를 하는 것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토해서 필요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설치를 안 한 거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 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사망자 5명이 대체로 반대 방향에 있던 도로에 있던 차량 탑승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반대편에서 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저도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긴 한데요. 우선 네. 반대쪽 차선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가 나는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화열이나 연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반대쪽 차선에서 이동하던 혹은 또 화재를 인해서 정차된 상황에서 화재가 굉장히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되고 또 연소 확대가 된 화재가 지금 얘기된 걸로는 선정면에 이 재질들이 녹아내리면서 다른 차량의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 그래서 아마도 이 다른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주변으로 굉장히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어제 이 화재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의 이영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